홍인표의 왈왈왈 4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지난주에 원래 말씀 나눠보기로 했던 주제인데 텐진 폭발 사고 때문에 한 주 늦춰졌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부터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베이징하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2파전이었었죠? 예, 원래는 신청한 도시는 많았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그다음에 노르웨이 오슬로가 굉장히 유력했고요. 네. 또 폴란드의 크라코프,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리비프라고 하시나요? 거기도 이제 유치 신청 의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2014년에 소치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그때 러시아가 510억 달러를 갖다 때려 넣었는데요. 그때 굉장했었죠. 돈잔치해서 돈잔치죠. 났다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61조 원이 넘어요. 예. 물론 푸틴 대통령으로서야 한껏 호사스러운 올림픽을 열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정작 이익은 얼마를 냈느냐? 이게 1억 4,300만 달러. 거의 진짜 망했다고 봐야죠. 재정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나마 이 정도 번 것도 다행이네요. 우리 돈을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예.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익은 이제 예를 들어 쥐꼬리만 하다. 그러니까 서방사회 대다수 도시, 특히 이제 스톡홀름하고 오슬로가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예. 여기가 아주 그냥 중도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짱이 좋은 베이징하고 알마티가 2파전을 벌였습니다. 예, 그때 오슬로와 스톡홀름 등등 이제 전부 포기할 때 하지 않겠다, 주민투표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기사를 썼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당초에는 그런 유력한 도시들이 이제 신청을 철회를 하면서 베이징이 굉장히 우세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간발의 차이로 알마티를 이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저번 7월 31일 날 IOC 총회, 국제올림픽 총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는데 예. 여기서 이제 2022년 동계올림픽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IOC 위원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8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 명은 기권해서 84명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베이징이 44표고 알마티가 40표. 4표 차였네요. 그렇죠. 예. 아주 간발의 차로 예. 이겼습니다. 사실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하계 올림픽을 열었기 때문에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동시에 여는 도시가 됐고, 예. 이 알마티는 역사상 3번 연속 동계 올림픽 유치에 떨어진 6번째 도시라는 영광스럽지 못한 이런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 배짱 좋은 나라들 두 나라만 남았다 그랬는데 두 나라가 참 다 자원도 많고 돈도 많은 나라들이라고 했는데 알마티가 그렇게 여러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마티는 사실 준비도 아주 철저히 했고 이번에 예. 그리고 알마티는 또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굉장히 천혜의 조건이 좋고 저는 안 가봤지만 아주 경치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무튼 아시아 도시들이 계속해서 올림픽을 유치를 하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이제 우리 평창에서 열리고 예. 2020년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예. 또 2년 뒤인 2022년 베이징에서 이제 다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거니까 한중일 세 나라가 4년 동안 올림픽을 싹쓸이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아까 눈 얘기하셨는데요. 알마티는 여기 유라시아 내륙 복판에 있는 덥고 추운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또 베이징은 좀 건조해서 눈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알마티 측의 공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가요? 눈이 모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 그런데 유치전 할 때는 우리 측에 좋은 점을 갖다 부각시키고 상대 측이 이제 약점을 갖다 찌르는 게 예. 당연한데 알마티는 줄곧 사실 베이징은 눈이 안 내린다. 예. 눈 없는데 무슨 동계올림픽이냐를 갖다 계속 부각을 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여러 가지 하면 인프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거. 한마디로 전반적인 국가의 평판이라든가 경제 상황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베이징이 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IOC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 좀
안심하고 그러니까 사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같은 경우는 그 유망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으로서 네. 한번 우리도 올림픽을 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다 좀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아하. 호소를 했는데 예. 그것보다는 예. 그래도 베이징을 한번 했고 또 인프라가 이제 워낙 튼튼하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IOC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IOC 쪽에 조금 이렇게 지명도가 낮은 도시보다는 베이징을 선택한 것은 좀 안전한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또 베이징이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열리는 데는 세 군데가 그러니까 베이징하고 예. 또 베이징 근교에 옌칭현이라고 있거든요. 아하. 거기하고 예. 또 베이징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 허베이성이라고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그 예. 허베이성의 짱자코 우리말로 하면 장가구라는 데하고 예. 세 군데가 연합해서 사실은 그 유치를 한 겁니다. 예. 그 우리가 베이징이라는 게 흔히 알면은 우리로서는 역시 광역시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베이징시에 구하고 현하고가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성 8구라고 해가지고 예. 그 중에서 8개 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징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징 도시. 예, 베이징 예. 도시를 말하고 예. 나머지 10개 구 아니면 현 아하.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베이징의 교회를 갖다가 말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역시 베이징 시민은 시민이에요. 그렇지만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농민이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옌칭현 우리말로 하면 연경현이라는 데가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이 있는 팔달령 만리장성. 만리장성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들 만리장성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팔달령 만리장성인데 팔달령 만리장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연경현이다. 옌칭현이다. 예. 그런데 다시 아까 말씀해 주신 눈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동계 스포츠인데 이 모자라는 눈은 중국 당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 눈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돈이다. 눈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인공눈, 예. 인공눈을 만들면 된다는 예. 건데요. 그래서 공기하고 물하고 섞으면은 뭐 인공선을 만드는 데는 인공눈 만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 이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문제 많은 건데. 문제가 많은데 에너지 엄청 쓰는 건데 아무튼 중국 당국은 인공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갖다 덧붙이자면 그 인공 강우 예. 아니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9월 3일 날 그 전성절 행사가 있다. 예. 그때 만약에 소나기 구름이 왔다. 그러면 비행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그 눈구름을 흩어. 눈구름을 갖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흩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아무튼 예. 그 2014년 이제 러시아 소치 올림픽 당시도 그때 날씨가 더워서 상당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눈도 안 오고. 예. 그래서 소치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수백만 달러 들여가지고 인공 강설 기계를 400대를 갖다 들고 와가지고 해서 오히려 눈이 많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베이징 그 옌칭현 같은 경우도 그 연산 산맥이 지나가는데 산기슭이에요. 산기슭인데 그렇지만 눈이 적게 내리는 건 사실이고 워낙 또 이제 기후가 건조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제설 기술 아니면 적어도 2022년까지 제설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글쎄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렇겠네요. 그렇게 혹시 또 환경상의 문제가 환경적으로 그게 옳은 그럴 수가 일일지 또 있겠네. 재정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아무리 그 돈이 많다고 해도 또 중국 경제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모로 저는 사실 좀 말씀 들으면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베이징이 이 장자커우라는 곳이랑 같이 이제 동계올림픽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세계 동물보호 운동가들도 그 이번 행사를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또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 여기가 왜냐하면 짱자코가 그 세계 모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모피 산업의 도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이제 올림픽도 유치했으니까 예.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짱자코가 모피 산업을 포기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짱자코 같은 경우는 모피 제조업체만 2,000개가 가까이 되고요. 연수입이 50억 원,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한 7만 명이 되니까 이거로 다 먹고 산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짱자코에 보면은 이런 그 뭐 토끼라든가 여민크 이런 걸 갖다 많이 기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참 안쓰러운데 상당수는 또 유럽에서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모피 산업을 갖다가 진흥시키고 있어가지고 이 모피 산업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실 짱짜코도 저기 제가 가봤지만 거기가 뭐 상당히 못 사는 데죠. 그러니까 모피 산업을 통해서 예. 한번 뭔가를 가난을 벗어보자 이런 건데 사실 모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한참 또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피를 갖다가 옷에다 안 쓰는 그런 게 많이 번지다가 다시 유럽 패션 업계가 중국을 통해서 모피를 얻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세계 모피 제조와 모피 옷의 주요 수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지가 바로 짱자코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이냐? 중국이 사실 동물 보호 관련 법률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동물이 이제 학대를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자라 같은 경우는 예. 그 중국에서 앙골라 토끼 털을 갖다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토끼를 갖다 너무 비인간적이 아니고 비인도적으로 기른다 해서 예.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수입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모피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뭐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 하계 올림픽 때도 뭐 갑자기 그 공기 맑게 하고 참 여러 가지 단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참 그 스포츠 이외의 것들도 관심 갖고 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국이 그 이미 한번 여름 올림픽 했는데 이렇게 나서서 동계 올림픽까지 또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중국의 노림수랄까요? 대체 어떤 거를 기대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사실 중국은 2008년 그 하계 올림픽 때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예. 그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일종 자신감을 얻었어요. 우리도 사실 88 서울 올림픽 때 우리도 좀 마찬가지로, 효과가 그죠? 있었고.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는 대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인지도가 낮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국가 홍보의 기회는 더 이제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하, 소수민족 예. 문제라든가 뭐 종교, 빈부격차, 대기오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또 중국 선수들이 또 오죽 잘합니까 또.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면서 모든 국민들이 애국심에 불타오르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회를 갖다가 원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도 올림픽 개최라는 하나의 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명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문명 수준도 사실은 오른 거예요. 일면 자신감도 생겼지만 문명 수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2022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 국위를 선양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라는 이런 내부적인 결속 이런 걸 갖다 노린다고 봐야죠. 그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어떻게 조금 보면은 좀 민족주의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사회 전반에 이렇게 수준을 끌어올리는 또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되게 그렇게 사회 전체를 조금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는 있을 것 같네요. 또 경제적인 효과로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중국에서는 뭐 항상 돈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 하면은 이제 항상 돈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이번에 이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갖다가 꾀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경진기 수도권 건설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진기요? 경진기 베이징의 베이징의 경 예. 그리고 텐진의 진 예. 그리고 기는 하북성 허베이성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단어가 깁니다. 그래서 경진기, 예. 저 경제권, 베이징과 텐진과 허베이성을 잇는 경제 벨트를 갖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든가 뭐 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몰려 있고 허베이성 같은 경우는 또 제조업, 시멘트라든가 철강 공장 이런 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걸 갖다 하나 묶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물론 이번 텐진은 또 엄청난 사고가 나지만 역시 텐진의 석유화학 이런 산업하고 다 각 그 세 개의 도시에서의 장점을 갖다 따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도모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런 경제 발전 도모가 이제 큰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2022년 동계 올림픽을 갖다 유치하면서 그걸 열면서 체육 산업 또 레저 산업 예. 이런 걸 갖다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올림픽을 유치하면 60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또 대기 오염은 크게 될 거다 이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은 뭐 무슨 경제 효과 몇 조 원 이런 거 보면 저는 사실 참 믿음이 안 생기던데 하도 그 먼저 정부들이 그 장밋빛 환상부터 심어줘서 글쎄요 그거는 뭐 중국 정부도 나름 생각하는 근거들이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건 하나의 또한 그 정치적인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예. 두 가지를 얻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건데요. 예.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구호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거든요. 예. 그걸 하려면은 역시 중국의 꿈, 뭐 중국 몽이라고 하고 차이나 드림이라고 예. 하는 거기에 새로운 동력 하나를 추가했다. 예. 그리고 호랑이의 날개를 하나 달았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건데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 이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던 날이 그 7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날 보면 시진핑 주석이 그 해방군 부총참모장 왕관중 중장 등 10명의 측근을 갖다가 상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상장은 우리의 대장으로 봐야 됩니다. 올림픽 유치 성공한 날 측근들을 군부 요직에 승진을 시켰다. 그렇죠. 예. 그다음 또 같은 날에 예. 꾸이조성이라고 저쪽 남쪽 지방에 있는데 그 예. 성장은 보통 넘버 2지 않습니까? 네. 성의 서기가 넘버 1인데 예. 여기 천민을이라는 성장을 갖다가 서기로 승진시켰어요. 예. 넘버 2를 넘버 1으로 승진시켰는데 그리고 그 꾸이조 성의 서기를 갖다가 허베이 성의 서기로 짜오커저 서기를 갖다 예. 허베이 성 서기로 전보 발령을 냈죠. 그때 사실 뭐 베이다이허 회의를 하면서 여기는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신임 꾸이조성 서기 천민을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서기로 있었는데 그때 당의 선전부장으로 일을 한 예.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유치 성공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대거 요직에 중용되고 이른바 전진 배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또 2022년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해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이제 10년 임기가 끝나고요. 이때쯤이면은 중국 그 국내 총생산 이게 이제 미국을 훨씬 앞지르는 거죠. 지금 한 2, 3년 있으면 미국을 앞지르니까 2022년 되면 확실하게 이제 앞지를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1대1로 프로젝트라고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예. 그걸 갖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2022년 되면은 얼추 나름대로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올림픽을 갖다 여는 거하고 맞물리면은 이제 이 정도 시진핑 주석이 했구나 하는 성과를 보이는데 아마도 우리가 짐작한 데는 시진핑 주석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자기가 집권 1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갖다가 대내에 과시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새로운 비전 그러니까 뉴 차이나 드림을 갖다가 아마 제시할 것 아니냐. 경제도 커지고 1대1로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고 임기 말인 시진핑 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뭐 거의 활용점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꿈은 늘 좋지만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큰 대회 하고 나면은 중복 투자 늘 문제가 되고 경기장 나중에 쓸모가 없다, 뭐 텅 비어 있다. 그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항상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는데 중국 정부는 이 비용 문제 같은 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예, 그 비용 문제는 그 지금 이제 그 2008년 우리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경비 보면은 2018년이요. 2018년 예. 12조 8,500억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정부 돈으로 해가지고 전체 지출의 한 57%를 갖다 우리가 된다 이런 건데요. 예. 이거 사실 중국에서도 이걸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한국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데 예.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빚더미에 오르를 수 있다 이런 예. 거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때도 그 420억 달러를 갖다가 와, 생각보다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들었네요. 예. 예. 이거는 아테네 그 2000년에 아테네 올림픽의 4배
예.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다음에 시드니 올림픽 2000년에 거기 올림픽이 5배 이상인데요. 아하. 그래서 올림픽 108년 역사사상 가장 많은 돈을 집어넣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 했으니까 그렇고 예. 이번에 두 번째 하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15억 6천만 달러 정도 하고요. 아니 그때 2008년에 420억 달러를 들였는데 2022년 행사에는 그거를 한 15억 달러 선으로 줄이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알뜰 올림픽으로 하겠다. 아니 그렇게 인공 눈 내리고 하려면 인공눈 그 별로 꼭 수백만 달러 드니까 그거는 뭐 별로 돈이 안 예. 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6% 그러니까 한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그 정부 보조금이 한 1억 달러 정도면은 15억 6천만 달러 아까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부분을 다 그냥 민간 투자 같은 걸로 그렇죠. 민간 투자를 예. 하고 입장권을 갖다 팔아서 이제 하는데 입장권도 보니까 뭐 입장권 같은 경우가 인기 종목이 보통 한 100달러 정도. 예. 뭐 생각보다 안 비싸다 그러는데 개막식, 그렇군요. 폐막식 예. 뭐 118달러 해서 한 787달러. 787달러 같은 꽤 비싸죠, 그죠? 그렇지만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입장권을 자기들이 팔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대충 이제 알뜰하게 해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2010년에 열린 그 상하이 엑스포나 그다음 광저우 아시안 게임은 어땠나요? 그때는 엄청난 돈 잔치를 했죠. 이때도 왜냐하면 사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예. 이제 3대 도시가 있는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잖아요. 예. 근데 베이징이 2008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상하이나 광저우도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2010년에 상하이가 엑스포를 유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2010년 같은 해에 그 당시 광저우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는데 엄청나게 화려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사실은 하다 보니까 지금 빚더미 올라가지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1990년도 이제 베이징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거든요. 예. 그때 25억 위안을 들었는데 1,200억 위안. 그러니까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는 1,200억 위안이라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를 집어넣었네요. 아시안 게임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아시안 게임 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그다음에 광저우나 이게 일종의 독립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로 보면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베이징이라든가 광저우라든가 아니면 상하이라든가 그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아주 모양새 좋게. 근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그 한 시 정부가 그렇게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제 사실은 빚더미 채권을 발행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상하이하고 광저우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거 사실 이렇게 쓰려면은 예를 들어 광저우시 같은 경우는 시 인민대표대회라고 시의회 같은 데서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워낙 마음이 급해가지고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임의로 써버렸다 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국제 스포츠 행사 보면 아시안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제대로 이익 낸 데는 딱 보니까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만 이익을 낸 게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뭐 부산이나 도하 뭐 이런 데 광저우는 물론이고 이 행사를 여는 도시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참 중국 도시들은 그런 거 참 좋아하고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게 왜냐하면 그 해당 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걸 갖다 유치를 하면서 사실 중앙정부의 자금도 끌어들이고 민간 자본도 유치하면서 지하철도 새로 놓고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죠. 참 그 유럽 국가들이나 그 미국 도시들도 무슨 주민 투표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들 철회를 하고 그 도시의 복지나 도시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하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이런 대형 체육 행사를 통해서 조금 인지도를 높이고 외형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대세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2011년 같은 경우는 심천이지 않습니까? 선전에서 유니버시아다가 열렸고 그다음에 또 2013년에는 텐진에서 그다음 동아시아 경기대인가 그게 열렸고 또 2014년은 또 난징에서 세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도시마다 이런 스포츠 행사를 갖다 유치하는 게 좋은데 특히 왜냐하면 스포츠 행사를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 스포츠 관람
스포츠 경기에 열광을 해요. 아 진짜로 그 관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일거리가 없다기보다는 오락거리가 없는. 그래서 그 남 싸움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구경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특징인데 특히 이제 이런 스포츠 행사,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항상 만 원이고 그 응원하는 열기는 또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지방자치 정부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도 지금 다들 이런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그 빈틈을 또 중국이 메워준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공공외교 일환으로, 그죠? 중국 정부 전체로 보면 공공외교 일환으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국제 무대에서의 그러니까 발언권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거로 해서 이제 대형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는 참 그 동계올림픽 관람하는 거 좋아해서 물론 TV로 보는 거지만은 그 오랜 세월을 봐왔는데 이제는 김연아 선수도 없고 당분간 좀 그렇죠. 좀 재미가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다음에는 9월 3일이 중국의 전승절인데요. 이거 전승절 외교 정말 시끄럽게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중국이 일본한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념한 행사인데 이걸 두루두루 좀 재미있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